세상은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얼굴을 보고 제가 하는 말을 다 믿는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투자를 망치는 심리적 편향 40여 개 총정리 벌써 4탄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의 멍청함은 정말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야, 저도 이 시리즈 이제 슬슬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가 없네요. 네, 일단 복습을 하면은 우리 수익을 갉아먹는 패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지오류와 감정적 편향. 인지오류라는 거는 사람이 모든 정보를 컴퓨터처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지름길을 찾게 되는데 그 지름길을 찾는 방법에서 맨날 똑같은 에러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 편향은 우리는 아무래도 고통을 피하고 자존심 세우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또 이제 투자에 치명적인 에러가 생긴다. 뭐 이런 겁니다. 지난번 3탄에서는 감정적 편향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나는 참 잘난 사람이야 호호호 하는 쓸데없는 그 근자감, 자존심이 있어서 이제 생긴다라고 배웠었고요. 감정적 편향의 파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중요한 테마가 하나 있었죠.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잘났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잘나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비극이 발생을 하는데, 자, 오늘의 테마 중에 또 하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권위 편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직접 생각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백테스트를 하고 전략을 짠 다음에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모든 책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높은 사람, 석학 전문가 말을 더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전문가도 무슨 이상한 저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문가가 전공 밖에서 떠들어도 이제 믿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뭐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사람인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시구떡 말도 안 되는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래 강원국은 주식을 잘하기 때문에 정치도 잘하겠지 끄떡끄떡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본인도 이제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편향이죠.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전문가 행세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고 이제 전문가들도 정말 자주 틀린다는 건데 야, 저 사람 증권사에서 일하는데 와, 은행에서 일하는데 야, 그럼 전문가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후광 효과라는 게 있죠. 보통 이제 사람들은 한 사람의 좋은 나쁜 점 하나만 가지고 인간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당연히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점은 바로 우리의 외모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얼굴을 보고 제가 하는 말을 다 믿는 겁니다. 물론 농담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은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식에서 사기꾼들도 당연히 이 편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끔하게 차려입고 멀끔한 얼굴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리의 돈을 사기치는 겁니다. 이 보세요, 이 희진. 정말 신뢰 주는 아주 강렬한 얼굴이지 않습니까? 잘생겼죠, 그죠? 이 사람이 물론 희대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런 아저씨가 가지고 Hello, I'm the greatest man on stocks 하면서 이제 주식 추천을 하면은 저 새끼 정말 못생겼네 에이 하면서 이제 안 믿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제가 구글에서 The ugliest man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을 쳐보니까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3번. 한국에서 특히 이제 심한 편향인데요. 이제 호감 효과입니다. 라이킹 효과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다 맞아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 이게 심하냐면은, 특히 정치 쪽에서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저도 정치 성향이 있지만, 이제 제 성향, 랑 맞는 이제 그 정치인들도 뻘짓을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반대로 반대쪽에서 가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제가 반대쪽을 싫어하긴 하지만 걔네들이 잘한 거는 잘한 거잖아요. 이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한국은 되게 어거지로 그건 저놈이 했으니까 나쁜 거야 하면서 어거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왜 저 사람이 한 게 쓰레기인지 증명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은 전부 다 이제 무조건 믿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전부 다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호감을 불어일으키냐. 이게 여기서도 매력적 외모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잘생기고 이제 이쁜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고향, 학교, 성격, 취미 이런 게 이제 나랑 비슷하면은 나는 보통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척을 하면은 저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이 호감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당연히 사기꾼들도 이 편향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매력적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좋아하는 척 하면서 이제 우리 돈을 훔쳐가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덥석덥석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네, 참고로 이제 어떤 잡지에서 이 사람이 뭐 호감형 1위래나 뭐 그렇던데요. 뭐 김사랑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룹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마 이런 일을 굉장히 아마 자주 보셨을 겁니다. 버스가 와가지고, 그래, 우리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면 전부 다, yes, yes, sure, agree 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거는, 안 돼, 우리 X되었다. 아이고, 이런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딴지를 걸고 깽판을 치면은 민망할 것 같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는 그냥 예스 예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나치들, 개인이 단체가 되면은 정말 개또라이 짓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절대로 그래서 주식은 단체 사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는 절대 무조건 혼자 해야 하는 겁니다. 딴 사람들과 한 그룹이 되면은 문제가 이상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또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사실 논리보다는 스토리텔링이 약한 이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예 스토리 편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현실로 보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후에 사후의 상황을 그럴듯하게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스토리가 말이 되는 것 같네. 끄떡끄떡 하면서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그거를 덥석 믿어버리는 그런 편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들은 이걸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본인들에게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팩트 체크가 내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스토리가 대충 맞아 떨어지면은 우리는 팩트 체크를 거의 안 하고 그 스토리를 덥석 믿는 겁니다. 네, 물론 주식에서 그럴듯한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책도 아예 있네요. 팩트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 정말 제목을 기막히게 지은 것 같습니다. 네. 결합 오류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거를 보면은 이제 스토리가 그럴듯하면 우리는 확률은 전부 다 개뿔로 생각하고 다 쳐버린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린다는 31세, 싱글, 자신감이 높고 철학을 전공했다. 그녀는 남녀 차별 및 사회적 정의에 관심이 많으며 탈원전 데모에 자주 나간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6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린다는 초등학교 선생이다부터 린다는 페미니스트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은행원이다. 이렇게 6개 문장이 있는데 이 6개 문장이 맞을 확률을 측정하고 그리고 순위를 매겨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로 확률이 높은 게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영상을 스톱하시고 요 6개를 보시고 어떤 게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인가 한번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 다 끝나셨나요?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면은요, 이제 6개 중에서 중요한 문장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자, 보세요. 린다는 은행원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린다는 페미니스트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은행원이다. 요 2개가 있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이 중에서 더 높은 확률은 1번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은행원이라는 집합이 있고 그 중에서 일부만 페미니스트 운동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1번의 확률이 2번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테스트를 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2번의 확률이 1번보다 더 높다라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뭐 이런 거겠죠. 뭐 남녀 차별과 뭐 사회적 정의에 관심이 많으면 뭐 탈원전 데모에 나간다 이런 걸 보면은 왠지 이제 린다는 페미니스트이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인지가 되기도 되잖아요.
네, 그래도 당연히 1번 확률이 2번보다 높은 건데 이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요. 스토리에 속해서 전 재산을 올인 하기 전에 통계적 백테스트를 먼저 굴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얼마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한 후에 전 재산을 올인 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토리텔링 이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스토리가 전혀 없는 곳에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 아름답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연상 편향, 그 영어로는 association bias라고 하는데 이상한 스토리를 알아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노란색 셔츠를 입고 거래하면 늘 따더라 이런 패턴.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서 전혀 패턴이 존재하지 않은데 존재하는 것 같아가지고 패턴을 일부러 만들어내가지고 이상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미신에 근거한 투자는 배가 망신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유명한 투자자 중에서 다른 경우에는 맨날 똑같은 거를 먹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징크스의 옷, 행운의 옷 이런 그게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있는 편향을 다 합치면은 이제 플랭크 교수와 운전기사 일화가 있는데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물리학 교수가 있고 이 사람은 1918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독일에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들이 꽤 있는데요. 예, 플랑크 교수가 1918년에 노벨상을 타고 독일 전체를 돌면서 강연 투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가 이 양반을 태워줬는데 그때 이제 운전기사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저 그 강연 한 지금 20번 들어가지고 다 외웠습니다. 아, 다음번에 또 똑같은 강연 하시기 매우 힘드실 건데, 제가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운전기사처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플랑크 교수가, 그거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네. 나도 맨날 똑같은 말 짓거리다 졸라 힘들었는데, 그래, 자네가 한번 해보게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는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신나게 강연을 했다라고 하고 아무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의심하거나 이 사람이 교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정말 저 운전기사 훌륭한 사람이네. 와 정말 멋있다. 허허 역시 노벨상을 탈 사람이야. 허허허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또 이제 눈치 없게 어떤 물리학 교수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그 질문을 듣더니 야 아니 프랑크푸르트에는 말입니다.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런 수준 떨어지는 질문을 하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 운전기사가 답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운전기사였던 척을 한 막스 플랑크 교수가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주식에는 플랑크 교수 같은 사람들보다 이 운전기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어설프게 지식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말빨로 이제 그럴듯하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력자보다는 사기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요. 안타까운 거는 그 말빨,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더 믿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되겠죠. 네, 요약을 하면요.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 투자를 망치는 심리적 편향 40개 총정리 이게 지금 4판을 지금 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5탄에서도 몇 개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까지는 그 보면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거는 수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적인 인간은 분산 투자, 리스크 관리 그게 뭐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올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주식도 당연히 잘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이제 희한한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 전망이 계속 틀렸는데도 계속 전망을 하게 되고 계속 틀립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그지 같아도 내 방법, 전략, 논리가 맞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백테스트 그런 거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통계 그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 아름다운 스토리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도 철석같이 믿고 잘생기고 멋진 옷 입고 말빨 좋은 놈들한테 사기를 당합니다. 네, 굉장히 암울하죠.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요 모든 것이 정상인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지 같은 두뇌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상인에서 비정상인이 될 것인가? 그거를 제가 또 5탄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